인생서약. 중학교 시절 인생에서 제일 어두운 암흑기였다. 중학교에 들어간 나는 여전히 땅딸막하고 뚱뚱한 편이었고 얼굴에는 온통 여드름이었다. 내게는 영웅과 다름이 없던 큰형이 가족 싸움으로 아버지와 대픈 싸움을 벌여서 그 후로 40년 동안의 형을 만날 수가 없게 된 일이 벌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큰형과 관련된 일로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시련을 맞았다. 부모님은 집을 날리고 파산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돈과 큰형에게 일어난 일로 걸비나면인 언쟁이 오갔고 그 집안에 긴장이 흘렀다. 어머니에게 그 당시에는 희귀했던 자궁근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때이기도 하다. 부모님에게 닥친 일이 워낙 하다 보니 내가 학교에서 낙제하고 날마다 놀림을 당했던 것은 부모님에 거의 의식하지 못했다. 그 무렵부터는 집에서 가족과 어울리지 않고 대체로 혼자 틀어박혀 지냈다. 어제였던 둘째 형마저도 결혼해서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일로 중학교를 시작할 무렵에 어느 날 나는 이런 서약을 하게 되었다. 그 누구도 내 몸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놀리지 않게 할 것이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렇게 만들 생각이었다. 이 일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엄청나게 커서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경험 때문에 적게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보기에는 네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하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덜 맞서 싸운다. 셋째, 도망가서 숨는다. 다시는 누구가 내가 뚱뚱하게 놀리지 못하도록 미친듯이 운동을 한다. 차이를 성격상 1번과 2번과 3번은 바로 선택지에서 제외했고 솔직히 그 아이들과 싸워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사실 싸움을 벌이기라도 했던 것처럼 싸움에 대한 부정적인 내면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4번을 선택했다. 이제부터는 하루에 10에서 20km 달리고 윗몸을 일으키를 하고 5,000에서 1,000개, 팔굽히 100에서 200개씩 했다. 정말 효과가 있었다. 만실부를 일이라 그렇지 않은가? 실은 그렇지 못했다.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은 일은 두 번도 없었다. 치어리더와 홈커밍캔처럼 학교에서 인기 있는 여학생들을 사귀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가 잘못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내가 생활방식의 변화를 준 것은 사랑이 아닌 두려움의 바탕을 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새로운 위치에서 기쁨과 평화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 불안, 집착이 생기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과도한 운동을 해야 했고 단 하루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죽을 같은 기분이 실제로 느꼈다. 나는 이런 우리의 결정을 인생 서약이라고 부른다. 중독처럼 패턴에 빠져있을 때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그만두거나 반대로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내릴 수가 없다. 지금껏 내가 목격한 거의 모든 중독적인 패턴에는 그런의 전부와 같은 인생 서약이 있었다. 인생 서약은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고통을 주는 환경에 다시는 놓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아무리 큰 대가가 필요하더라도 그 상황을 앞으로 겪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서러운 성을 높이고 욕설을 퍼오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다시는 욕설과 고함이 오가는 집에서 살지 않겠다고 맹세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군가의 화를 돋우거나 가게라도 상대를 짜증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해두면 적어도 은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풀깎는 차가 지나가면 잠시 스톱. 이렇게 불을 자주 깎아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깎아주는구나. 좋은 구경 하는 불을 깎고 차로 해서 부모님이 서러운 성을 높이고 욕설을 보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다시는 욕설과 고함이 오가는 긴 집에서 살지 않겠다고 맹세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누군가의 화를 돋우거나 가볍게라도 상대를 짜증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인생 서약은 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내 고객 중에 한사람은 흔히 빈곤 지역으로 불리는 작은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8살의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남은 가족은 절대적으로 가난하게 살았다. 게다가 어머니는 해픈 여전한 병건까지 얻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그는 어릴 때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여인공인 스칼렛 오하라와 비슷한 다음과 같은 서약을 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앞으로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녀는 돈과 외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었으며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최악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떨렸다. 외적인 것을 넣어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잔디 깎는 것을 여기 또 자연스럽게 여기는 자주 깎지 않으면은 그만큼 빨리 자라기 때문에 거의 뭐 자주 일단 깎아야 되는가 봅니다. 자, 그녀는 결국 말기암 진단을 받고 39세의 세상을 떴다. 주치의는 그래요. 스트레스와 불안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그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했다. 어릴 때의 경험 때문에 그녀가 했던 인생 서약이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그래서 4살에서처럼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무언가를 맹세했던 기억이 있는가? 얻은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았는가? 모든 사람이 살면서 이런 식의 경험을 하게 된다. 서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내린 선택은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삶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든다. 문제는 연쇄작용의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다. 내가 외모에 대해서 아무도 놀리지 못하게 하기도 맹세를 했을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었다. 당신은 인생에서 뭐가 됐든지 성공을 이루려면 선택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았다.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었으며 그때 내렸던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요. 자, 선택이란